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하나둘씩 터지는데 이게 아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는 가장 아마 깜짝 놀랄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에서 본인들 국가한테 우호적인 국가라고 이제 발표했던 국가들한테는 비트코인을 천연가스용으로 교환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통화나 비트코인으로 우호적인 국가들과 거래할 수 있다고 에너지 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러시아가 구매자가 선호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그럼 러시아가 곡물 자원이나 다른 지하 자원도 상당히 많은 양을 다른 국가들하고 교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수출을 위해 다양한 통화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루블이 될 수도 있고 뭐 위에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의미심장한 건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쓰겠다. 회장은 무조건 조건은 수입국과 러시아 대외 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뭐 디펜스온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중국이나 터키와 같은 우호적인 국가에 관해서는 루블라와 위에나와 같은 국가 통화로 지불을 전환하도록 잠시 동안 제한을 했는데 터키에서는 리라와 루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통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표준 관행이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면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오, 국제 무역 거래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겠다? 참.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이에 당사자와 시범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러시아는 국가가 무국적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거래하기로 선택하는 다가오는 추세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뭐 금방 이 교역량을 볼륨량을 금방 많이 증가시키지 않겠지만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러시아에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찰리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막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스트라고 이제 제가 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력 위에 세력이라는 사람들, 정치 세력 위에 세력이라는 사람들, 거기에는 뭐 소프트뱅크도 있을 수 있고 세카이어 캐피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소뱅이라고 얘기하면 금 소뱅이 뭐 그럼 손정희가 무슨 뭐 대마왕이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소뱅에서 운영하는 비전 펀드라든가 거기에 이제 구성원을 보면 사실은 글로벌 리스트 금융그룹이 다 참여가 돼 있고 세카이어 캐피탈은 전통적으로 유대계 금융자본이 깊숙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스트의 최상부 블랙록이라든가 뭐 그런 기업을 저는 이제 칭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어떤 그 패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달러 비중을 IMF 통화 바스켓에서 줄여왔다. 이 의미는 이미 그들은 예견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 위기가 도래할 거다. 명목화폐 시스템에 위기가 도래할 거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우리가 과도하게 뭐 0.25% 해버릴 거를 1%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시장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준에 대한 공식력이나 믿음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되게 굳건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달러를 어느 정도 외환 보유액에서 어느 정도 많은 양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달러를 점진적으로 배제를 시키죠. 이거는 제가 이 채널에서 언급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시사적인 거에 조금만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도드라지게 딱 보이잖아요.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 45, 44, 41.9, 41.73. 거기다가 2022년 7월에서 8월로 넘어간 시점이 되면 위에나 비율을 만약에 IMF 통화바스켓에서 SDR에서 만약에 이거를 급진적으로 많이 올려놓는다면 그냥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연준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재 상황인데
길어봐야 2030년을 넘지 않는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전서부터 3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 확신에 있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투자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거고 그 결과는 반드시 올 거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원화로 환산해서 달러로 환산해서 뭐 70% 까졌네 뭐 얼마 90% 까졌네 이렇게 지금 직관적으로 수치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사실 알고 보면 1, 2년 사이에 크게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선 다 의미 없는 고민일 뿐이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크레딧 코인이 플로우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근데 플로우를 제가 잘은 모르는데 NFT 쪽에서는 어느 정도 명성도가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블록체인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여기하고 크레딧 코인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이 뉴스로 인해서 어저께 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있었나 본데 크레딧 코인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플로우 NFT 생태계를 이용해서 계속 성장하는 NFT 생태계와 연결을 하는데 이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크레딧 코인은 신용 기반 NFT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NFT를 오픈바이 이게 딥파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 크레딧 코인 카카오톡 그룹을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바이의 생태계를 연결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저께 이것 때문에 호재 때문에 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잠시 소강 상태로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갔는데 3월 15일 날 대비해서 진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거의 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는 뭐 70% 정도 상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나이지리아라는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신용 기반으로 해서 대출 어떤 그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죠. 크레딧 코인.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글로벌하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 생각하는데 나이지리아 하나만 봐도 사실 펀더멘탈이 되게 강하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에 아프리카의 대장국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산유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구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면 인도도 마찬가지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추세 면에서 그리고 젊은 인구 평균 나이가 어린 나라 축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랑 나이지리아란 이 두 국가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크레딧 코인을 뭐 지금까지 힘들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포텐셜을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지금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당장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크레딧 코인 홀딩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언급을 하는 거고 제 생각을 그냥 어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저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언급을 했고 가장 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밀고 있는 몇 개 이제 익명성 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고 저도 이제 적지 않게 가지고 있고 포스 2.0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반사 이익을 볼 거라고 이제 저도 계속 한 재작년서부터 아마 제가 주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1일짜리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물대가 엄청나게 깊어요. 엄청 굵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만 원을 하나로 따졌을 때 6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아마 그 다음서부터 또 거침없는 상승이 있고 조정에 들어가겠지만 이번 주말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6만 원을 아마 돌파를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아마 6만 원 넘을까 살짝 넘었다가 힘없이 매가리 없이 또 떨어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결국 이 매물대를 돌파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4시간짜리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서 더블탑을 형성하고 다시 힘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한테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고비가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3,000달러 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 이 두 코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뎁이라든가 몇몇 개 이제 뭐 코인들이
막 선방을 치고 다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다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아마 주도적인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당분간은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차트적인 관점이 이것도 사실 뭐 이게 녹색 칼라로 진한 녹색 칼라로 이더리움이 변했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 긍정적이다고 말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은 3,000불이 분기점이고 비트코인은 44,000달러가 분기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도 외줄타기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말을 잘 넘어가고 강하게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 4월달 시장은 진짜 알트 상승장이라고 100% 단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번 주 말이 고비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륨량을 보시면 만약에 업비트만 이렇게 진한 녹색이었다면 문제가 되게 불거질 텐데 지금 보시면 바이낸스도 업비트도 진한 녹색 컬러로 비등비등하게 지금 그 트래블률이 또 그게 또 연기가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자체가 의미가 또 없어진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클레이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금 특근법 때문에 클레이 코인이 상장 못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제 관점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클레이가 특근법으로 인해서 업비트에 상장 못한다. 법이 그렇다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상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비트와 카카오뱅크가 연결을 못하죠. 그것도 사실 특근법에 위배돼서 그렇겠지만 제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 클레이와 라인 링크 같은 코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언급을 제가 이제 드리자면 기업의 지배구조 비하인드에 정치인 위에 글로벌 리스트들이 군림합니다. 특히 카카오 계열은 더욱 심합니다. 소프트뱅크, 텐센트, 엔트파이낸셜, 특히 세카이어 캐피탈, 보이지 않는 진짜 조종자들. 카카오뱅크가 처음부터 메가뱅크는 아니었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통과되면서 기업이 금융이라는 칼자루를 더욱 날카롭게 소유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 대목이 아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에서 플랫폼 기업이 모든 산업을 지금 블랙홀 같이 흡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금융이라는 칼자루를 쥐었어요.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을 막는 특근법과 과거 은산분리 규제법이 묘하게 평행이론이 성립됩니다. 법도 필요하면 바꾸는 그들입니다. 이걸 제가 언급하면 억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대중은 가격이 상승하면 사소한 것 하나에 이유를 찾아 희망의 로를 돌리지만 희망이 안 보이면 왜 안 되는지 현실적 논리를 설명하죠. 눈이 보여야 믿는 게 평범한 사람이죠. 라고 하면서 제가 어저께 뉴스를 거기다 이제 붙였는데 2018년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통과되는 게 국회에서 2018년 8월 달에 어떤 게 있었냐 보시면 제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그리고 업비트가 결국에는 연결될 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요. 이걸 제가 만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가 성장할 수 있을까? 과연 카카오뱅크가 클 수 있을까라는 뉴스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규제법이 통과가 되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더욱이나 앞으로의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위상이 높아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카카오의 위상은 플랫폼 기업 중에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카카오를 사실 한국 분들은 한국에 국한된 그런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카카오는 사실 해외에서도 많은 사업을 지금 벌이기 위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국적 기업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카카오가 금융이라는 칼자루를 쥐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번 정부가 이번 5월 달부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자, 윤 당선인 그분께서. 근데 윤 당선인 그분은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정부는 다른 점은 일단은 친대기업 위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정부는 친대기업 위주예요. 정책 자체가. 개인들 위주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법을 재편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향후에도 특근법을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손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에 문정부가 이 금산분리법을 손을 댔듯이, 그래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으로 바꿨듯이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클레이 코인은 본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카카오뱅크도 카카오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게 활용 점정을 찍을 거고, 카카오는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대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대기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어떤 기로에 있다가 대기업 집단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제가 뉴스를 보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 효시를 날리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나가는 김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세카이어 캐피탈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 다른 코인들도 차트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비슷비슷하겠지만 급등과 급락을 많이 시키는 코인 중에 진짜 대표적인 코인이 사실 호라이젠인데, 호라이젠은 자 일단 뭐 뒤로 살짝 밀어두고 파일 코인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세카이어 캐피탈한테 대규모 투자를 예전에 2014년도, 2015년에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은 파일 코인이에요. 세카이어 캐피탈은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업체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잘 나가기 전에 투자했었던 기업이 세카이어 캐피탈이에요. 구글이, 유튜브가 잘 나가기 전에 투자를 미리 알아봐서 투자를 했던 게 세카이어 캐피탈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는 숫자를 보고 이렇게 폭락을 했으니까 이거 그냥 끝났구나, 올라가는 코인으로 옮겨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이라는 게 지금 직관적으로 현재 숫자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파일 코인이 과연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되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이 되면 이 저장성 코인의 대장인 파일 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그리고 NFT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는데, 그 NFT도 마찬가지로 현물 경제에 있는 어떤 모든 요소와 모든 제도와 모든 자산을 가상세계로 옮겨가려면 뭔가 중간에 브리징할 수 있는 저장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와 NFT, 그 모든 저장성에 관해서 파일 코인이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왜냐면 비하인드에 백커가 세카이어라는 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댓글 중에 좀 샌드박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샌드박스 왜 안 올라? 막 이렇게. 그리고 마나코인도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 메타라는 주식 외에 메타라는 주식 외에 가상현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코인 중에 이 대표적인 이 두 개 코인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다른 코인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나는 물려있고 이러니까 막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마나는 다음에 아마 올라가면 10,000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폭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샌드박스도 그에 못지않은 폭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쨌건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